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네, 안녕하세요. 리모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깨끗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구하게 되어서 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한번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내용물은 물론 이제 설명서는 없지만 이렇게 케이스라든지 그리고 플레이어 본체가 있고요. 플레이어 상태는 상당히 이제 깨끗해 보이고요. 연식에 비해서 기스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없어 보이고, 버튼 같은 경우에도 뭐 눌렀을 때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는 상당히 잘 되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내부의 플레이 상태는 아마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고무 벨트가 사용됐을 것 같은데, 고무 벨트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녹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카세트 테이프를 구동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부에도 이렇게 테이프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뭐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이 카세트 테이프를 수리를 해서 그대로 사용할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사용에 맞게끔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한번 개조를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조 방향 자체는 외형적인 부분을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하에서 내부에 라즈베리 파이를 이식을 해서 음악 플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큰 크기의 일반적인 사이즈의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사용하려는 OS 자체는 이제 볼루미어를 사용할 거고요. 특히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가볍게 돌릴 수 있는 형식으로서 제로를 넣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제 카세테이프 내부 자체를 보게 되면 테이프가 들어가는 공간은 좀 넓게 있지만 실제로 이제 내부에 스피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보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높이가 이제 낮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 인해서 이제 재료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 음질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닭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음질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사용하려는 모듈 자체는 이제 아이코드 IO라고 해야 될까요? 읽은 방법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파이닥 프로 버전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 프로 버전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제 모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높이가 좀 높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이가 낮게 제작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RCA 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제거를 한 뒤에 이제 제작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높이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다른 어떤 보드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분해를 해서 내부의 공간이라든지 구조 등을 파악을 해보고 라즈베리 파이와 그리고 기타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체의 뒷부분은 분해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내부 높이는 생각보다는 뭐 조금 더 두껍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도 현재 푸시락 형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나 수정이 가능하다면, 푸시락이 아닌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운영하기엔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개조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무 벨트를 사용한 기기들을 분해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기존 사용하고 있던 고무 벨트가 녹아서 이렇게 잔존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핀셋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녹은 부분을 실제로 이제 손으로 잡게 되면 손에 다 묻게 돼 버려서 이런 식으로
손에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실 때에는 핀셋 같은 경우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만지게 되었을 때도 보게 되면 이렇게 손에서 잘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시고 분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세트 테이프 본체의 경우 내부 기어 부분들이 모두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죠. 제거를 하면서 느낀 점들은 부품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맞물려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수리라든지 분해가 난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수리를 하신 분들 정말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기 내부에 이제 부품들을 넣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할 텐데, 핀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와 결합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커넥터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그리고 RCA 부분도 아무래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부품들이 제거가 되고 이제 높이 자체는 상당히 낮아지게 된 상태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GPIO 핀들을 모두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배선을 통해서 연결하게 되는데, 이 GPIO의 이 많은 핀들을 모두 연결할 건 아니고요. 필요한 핀만 이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 쪽으로 해서 3.3V라든지 5V 그리고 그라운드 신호는 일단 연결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사운드 가장 중요한 I2S 사운드 오디오가 되겠는데, 그 오른쪽에서 보게 될 경우에 한 개, 두 개의 핀과 그리고 좌측에서는 세 번째 핀, 또한 우측에서 여섯 번째 핀이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핀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일단 오디오 신호는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볼륨이어에서 이 닥을 통해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볼륨이어에서 이제 사운드를 전달한 것만이 아니라 볼륨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필요음 쪽으로 신호가 전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필요음 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좌우 핀들을 연결해 주시면 이제 볼륨 조절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큰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이어폰 단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폰 단자가 핀이 3개가 있길래 이제 스테레오 사운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어폰 단자 같은 게 일단은 모노 사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쪽 귀만 들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또한 이 모노 사운드에 맞게끔 볼륨 조절하는 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싱글 쪽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신호를 저항으로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만 출연을 줄여주기 때문에 물론 그대로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버튼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사로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 있던 기판에 이 나사로 통해서 고정을 해서 버튼이 눌러질 수 있게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판이 사라지게 되면서 버튼을 누르거나 나왔을 때 빠져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버튼들을 모두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카세트 테이프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디자인적인 부분, 이 버튼 부분을 살려보고자 고민을 해서 CAD로 별도의 거치대를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죠.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그대로 삽입을 하게 될 경우에 고정이 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 버튼을 카세트 테이프에 넣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더 이상 버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정이 되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버튼들을 모양만으로 그대로 살려고 볼륨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각종 모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것 또한 이제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게 되었고요. 상단 부분에는 기존에 달려있던 버튼들을 누를 수 있도록 별도의 스위치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세트 내부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동작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닥이라든지 그리고 USB 단자를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전면 부분에도 배터리라든지 각종 부품들을 고정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제 전면부 거치대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면부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하게 되겠고요. 후면 부분과 전면 부분을 나사로 고정을 해서 이제 내부에서도 움직이지 않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하단 쪽에서 여기 이제 뒤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데이터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왼쪽이 이제 데이터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결해주고 그리고 5V랑 그라운드 연결이 필요한데 5V랑 그라운드 연결 같은 경우에는 GPIO의 각각 부분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전원 부분도 연결해 줄 텐데 이 그라운드 부분과 그리고 5V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에서 볼륨이어가 구동이 되면
거의 모든 정보는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보, 최초에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IP를 확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 사용할 때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까요? 이제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적당히 이 카세트 테이프에 디스플레이를 넣을 만한 공간 역시나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이프가 재생되고 있는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 이 OLED 디스플레이를 삽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를 추가를 할 거고요. 물론 이 부분도 볼륨웨어에서 이제 플러그인을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면서 카세트 테이프 이 작은 창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음성 출력 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어폰 단자가 있던 부분에서 하단 쪽에 P6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각각의 이제 핀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어폰 쪽으로. 그리고 이어폰을 꼽지 않았을 때는 부분은 이렇게 스피커 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닥에서 출력되는 출력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별도로 앰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하고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된 라즈베리 파이를 내장을 하게 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세하게 리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외형을 보자면 기본적으로서 제가 이제 개조를 하는 방향 자체는 외형적으로서 기존 모형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하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면부라든지 여러가지 버튼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는 원래 투명이었죠. 투명이었는데 이 부분에 스마트 미러라고 할까요? 이제 내부 부분을 보이지 않게끔 하는 시트를 부착하게 되었는데 LED가 표시가 되게끔 이제 개조는 되었는데 LED 이외의 부분도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가려주기 위해서 시트를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을 보게 되면 좌측에는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이제 충전 단자를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볼륨웨어 OS 자체가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해서 화면상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런 것 또한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 카세트 테이프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하에서 GPIO 버튼이라는 플러그인을 인스톨한 뒤 이제 이전 곡, 다음 곡, 그리고 재생 정지 같은 그런 기능들을 직접 버튼에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이제 녹음 버튼이 있는데 물론 이제 녹음 기능을 활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붉은색의 마크가 있어서 전원 버튼 색깔이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라즈베리 파이 자체에서 OS가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료가 별도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OS가 종료가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스탑 버튼이 있는데요. 이 스탑 버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스탑 이런 형식의 구동이 되는데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보다는 별도의 기능을 넣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내장되어 있는 이제 레귤레이터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동, 그리고 두 번 연속을 누르게 되면
종료가 되는데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게 되면 이어폰 단자 두 개 있는데 기존에 달려있던 것은 이제 마이크와 이어폰 단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모노 사운드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별도의 이어폰 단자를 추가로 장착을 해준 상태입니다. 또한 가장 왼쪽에 보면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있죠. 바로 USB 포트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카운터라는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형식의 표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USB를 인식하는 필요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USB 단자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스피커가 존재하고 있고요. 내장된 스피커로 이어폰이 없더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터리 커버가 있죠. 이 배터리 커버를 이렇게 벗겨보게 되면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라즈베리 파이가 보이고요. 혹시나 이제 SD카드라든지 교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꺼내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직접 구동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기동이 되겠고요. OS 자체가 이제 구동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 구동이 된 뒤 다시 한번 기능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S가 기동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서는 이렇게 시계 표시가 되겠고 상단에는 현재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가지고 있는 IP가 표시가 됩니다.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IP로 직접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스토어에서 볼륨이어 컨트롤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한번 음악도 재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볼륨이어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접속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재생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제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이어폰을 꽂게 되면 이어폰으로 음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곡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버튼도 동작을 하는지 볼 텐데 자, 상단에 버튼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재생 정지도 가능하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상단에 실제 이제 물리적 스위치도 구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작은 창이지만 이 상태 창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하단에는 재생되고 있는 노래의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또한 이제 이퀄라이저 표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음악 감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USB 쪽도 재생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측면에 구성을 하게 된 USB 포트에 USB 메모리를 꼽아서 잘 인식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USB 선택을 하고 음악을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흘러가고 있죠? 볼륨 조절도 문제가 없고요. 내장되어 있는 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륨 컨트롤 가능한 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이어 OS 자체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물리 버튼도 확인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기본적인 구동 자체는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 내부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NAS 서버에서 이제 음악 파일을 읽어들여서 구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재생이 되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들을 USB에 넣은 뒤 재생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네트워크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앰프에 연결한 뒤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들을 이렇게 휴대폰상에서 컨트롤해서 조정을 가능한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즈베리 파이를 내장을 한 카세트 플레이어에 대한 개조 및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많이 음악을 듣곤 했었는데 현재는 네트워크상의 소스를 읽어들여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많이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많이 음악을 듣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추억이 담긴 기기를 최신 기능이 포함된 기기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개조jut도
하나의 재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Ice in 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